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오늘 아주 스타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설명은 약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검사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빨간 아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빨간 아재님 성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좀 말씀해 주세요. 박효석입니다. 예, 빨간 아재 박효석님 나오셨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는 뭐 뻔하잖아요. 라임, 옵티머스, 그 다음에 윤석열 사태, 그 다음에 조국 사태 1주년 정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사태라고 해서 제가 새롭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왜냐하면 조국 사태라고 1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가족 의혹 사건이랄지 그동안에 행한 어떤 정치적 또는 뭐 본인은 뭐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런 어떤 많은 논란들이 왜 조국 사태는 조국 사태라고 부르고 윤석열 사태는 윤석열 사태라고 안 부르고 꼭 법무부와 무슨 뭐 갈등? 예, 갈등? 그러니까 지금 그 최경영 기자께서 오프닝하면서 윤석열 사태라고 지금 명명을 하셔서 예. 최근에 들어본 적 없는 조어다. 예. 굉장히 색다른 조어다. 사태도 되겠고 윤석열 재난도 되겠죠.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윤석열 사태라고 부르자. 네.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입니다. 라임 사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강기정 수석 그 스캔들은 사실 5월, 4월부터 좀 얘기가 돌았었어. 그 뭐 찌라시 형태로. 예.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기소가 안 되고 그 김봉현 씨 재판 진행 중에 예, 뭐 MBC 전 사장, MBC 이강세. 예, 이강세 씨를 예, 통해서 광주 MBC 사장. 5천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법정 증언을 통해서 나왔고, 예. 근데 며칠 전에는 옥중 편지라는 5페이지의 그 김봉현 전 사장의 그 서한이 공개돼서 예. 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 그 사건에 관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줬다는 사람이 이강세잖아요. 네, 광주 그렇죠. MC 사장이었던. 예. 근데 2019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나서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 청와대에서 만나서 돈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김봉현 씨 주장이 그렇고 이강세 씨는 돈 안 예. 줬다라는 거고요. 이강세 씨는 돈을 안 줬다. 네. 기자들 뭐 접대한다고 1,000만 원 받은 거밖에는 없다. 뭐 저도 예. 인상에 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게 예. 1년의 과정이 검찰은 그럴 만하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은 작년 9월부터 정권 흔들기를 시도해 오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하고 이동재 간의 대화에 이렇게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게 예. 윤석열한테도 적용되는 거죠. 계속 한 건 건드리려고 뭐 유재수 감찰무마, 그 하명수사 서울시장, 우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 하명수사 그 건 계속 건드려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그래도 저도 강기정 수석을 잘 모릅니다만 청와대에서 돈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강세 씨하고 강기정 씨가 만난 날은 그 날짜뿐이니까 예. 그 날짜에 어떻게 돈이 오간 것으로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예. 지금은 이제 뭐 그 반박 나오고 있는 것이 청와대 검색에서 다 걸린다. 과거 같으면 됐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예. 그때는 뭐 외부에서 청와대 차로 누굴 태워서 검색을 그냥 무사 통과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뭐 드나들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라면 모르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검색대를 통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아니 그리고 들고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청와대에서 받았어요. 나올 때가 문제야. 나올 때가. 청와대에서 또 나와야 되잖아요. 강기정 수석이. 네. 나올 때도 또 스크린에 다 걸려요. 그래서 이 USB 하나를 들고 갔다가 다시 빼서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예. 아직도 청와대에 숨겨놨을 수도 있죠. 숨겨놨어.
나무에 막 이렇게 나무 밑에. 뭐 검찰에서 당일 그 즈음에 행적을 확인하겠다고 GPS 분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GPS 분석한다고 그랬더니 강기정 전 수석이 그걸 왜 이제 하냐 괘씸하다. 지금까지 수사를 하면서 뭐 했냐. 그거 진짜 했어야지. 오히려 이제 내 무고함을 밝혀줄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건데. 빨리 해라 하려면. 했으면 진작해야지 왜 이제서야 하냐. 예. 어쨌든 환영한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혔죠. 이거를 김봉현 씨 말을 강기정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현직 검사랄지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둘 다 믿던지 하나만 믿는 거는 이거는 공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인데 반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안 믿든지 둘 다 믿든지 뭐 이렇게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예. 논란이 있을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느 쪽도 100% 확신하거나 불신할 수 없어서 서로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개별 케이스에 얼마나 그 정황과 사실과 이런 것들이 일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는다 안 믿는다 이래야지 뭐 김봉현의 말이 나왔으니 이거는 둘 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도 참 고생한 것 같아요. 근데 법정에서의 증언을 한 경위 그 후에 경과까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한 다음에 이광세를 시켜서 5천만 원을 전달해 줬다라고 했다가 이 편지를 공개했단 말입니다. 예. 그 법정에서 얘기를 위증 선서를 하잖아요. 거짓을 말할 경우에는 위증죄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신문에만 응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신문에도 응해야 되고 뭔가 예. 거기서 신경의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죠. 여기 다 털어버리자. 나 예. 법정에서 증언하고 이렇게 위증하고 이렇게 못 살겠다. 야당 정치인에게 얼마를 주고 전직 수사관에게 얼마를 주고 그 얘기를 거짓으로 지어내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내명 공여죄, 뭐 배임 증제죄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예. 그걸 감수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죠. 이게 그리고 두 사건이 두 진술이 약간 좀 다른 게 김봉현, 이강세, 강기정으로 이게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5천만 원을 준 사람은 직접 준 사람은 이강세인 걸로 김봉현 주장에 김봉현의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김봉현은 이강세한테 떠넘기는 게 되는 거고 1,000만 원의 진술은 금품이 아니고 그 술 접대인 거죠. 예. 검사 변호사들이랑 술 먹었다. 예. 1,000만 원짜리 어떻게 먹어야 1,000만 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저는 알 것 같은데. 1,000만 원은 모르세요? 아니 근데 김봉현이 직접 이거는 술 접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기가 당사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봉현의 진술에 따르면 이거는 강기정 건은 간접적인 것이고 이거는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와 관련된 거는 직접 직접적인 자신의 경우죠. 라는 거죠. 근데 3명을 특정을 했는데 이미 그 뭐 감찰 시작하자마자 특정이 바로 됐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 수사팀 책임자로 가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나머지 2명도 나중에라도 그 수사팀에 합류를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라임 수사에. 그러면서 김봉현의 주장은 이거를 어떤 정치화하려고 했던 어떤 검사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예, 또는 그렇죠. 검사 출신 변호사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지금 남부지검장 했던 송석현, 예. 송사면 씨. 예. 송사면. 예. 송사면이 그 윤석열에게 직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그 직보를 한 게 그때는 제대로 보도되거나 법무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제대로 보도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거는 또 희한하게 야당 정치인이나 검사 비위와 관련된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대한 뭐 로비 또는 뭐 금품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실명이 이미 여름에 실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야권 정치인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음. 뭐 검사 관련해서는 뭐 보고된 바도 없다고 하니까 그건 뭐 언론 보도나고 인지를 해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니까 예. 어쨌든 그건 차치해 놓고 여권 관계자들이 돈을 뭐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받았다는 줬다는 주장만 있을 수는 있는데 금액대가 1,000만 원 단위예요. 근데 야권 관계자들은 금액대가 억대로 올라가지 않나요?
김봉현 씨 주장에 따르면 그 윤석열 사태라고 했는데 이 예. 윤 총장의 특징이 그 자기 편에 유리한 쪽은 봐주고 예. 자기가 치고 싶은 뭐 조금 마구 터는 그런 유의 그런 거 같은 거죠. 수사를 해왔기 지금 때문에. 상황 자체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검찰에서 제일 먹히는 건 검찰 선조님들, 그러니까 검찰 선배님들이죠. 아, 네. 그 선조님들이라고 합니까? 그 거기는 검찰 공화국이 있고 자기네 그 밑배를 네. 따로 모시고 있고 자기네들 종묘 사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어차피 갈 로펌들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끌어줄 거니까 그 선배들 믿고 또 가서 하면 또 몇 억씩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예. 커넥션이냐면은 예전에는 뭐 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다 그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나가신 분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신 분들도 법무부 장관으로 복귀하고, 예. 뭐 정무수석으로 복귀하고, 뭐 민정수석으로도 복귀하고. 그러니까 사건 가지고 오면 변호사 시절에 사건 갖고 오면 잘해드려야죠. 퇴임했다고 깜보지 마라. 그렇죠. 언제 법무부 장관으로 오셔서 언제 민정수석이 되어서 나의 인사를 잘 봐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 검찰에 말이 먹히는 사람은 검찰 선조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야 이거 저 검찰총장한테 직보하지 말고 따로 해라. 따로 하고 다 수사 결과만 알려줘라. 뭐 이렇게 한 거는 이제까지 검찰의 행동이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가족이니까 그거를 검찰총장한테 보고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왜 대립의 구도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수사지휘를 어제 했죠? 예. 어제 수사지휘를 했는데 뭐 크게 한 5가지 사건에 관해서 가족에 대한 게 뭐 한 3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도 있고 한데 가족과 관련한 본인의 장모 또는 처와 관련한 사건을 그럼 지금까지 회피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긴지 그러니까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걸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참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예. 그 손 떼라, 보고받지 말아라, 음.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인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니까 뭐 30분 만에 수용하겠다라는 대검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미 지난번에 수사지휘권을 법무부에서 발동을 했을 때 대검 스스로 한 며칠 그걸 그냥 쥐고 있다가 이것은 형성권이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순간 효력이 발동되는 것이어서 대검에서 수용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며칠 잡고 수용할지 말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항명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형성권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내 들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사전 찾아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니네가 저번에 형성권이라고 했지? 그 딴소리 하지 마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검사가 수용을 했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그 수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용 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효력은 발동하는 건데, 그리고 수용했다고 하는 것도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했죠, 윤석열 총장이. 그렇죠. 예. 예. 모양 빠지니까. 예. 제가 예. 아는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예. 그분은 이제 그 검찰의 현실을 깨닫고 지금 뭐 열심히 그 정권 타도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특수부 검사님들하고 예. 다르지만, 그분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특수부에 발탁된다는 거는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거하고 같다.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거하고 같다. 그 특수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아니 저는 그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김봉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했다면, 내가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다면 정말 오만한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건 하고도 남죠. 뭐 이런 인사에서의 지분도 있고 검찰 안에서 뭐 선후배끼리 봐주고 이거 다 묵과하면서 정권의 파트너로 인정받던 게 검찰인데, 예. 이 이른바 민주정권 검찰은 바뀌어야 된다. 나는 검찰을 독립시켜주겠다.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오히려. 과거에는 숙주와 기생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숙주가 이걸 떼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더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간섭을 안 하고 할 테니
너희가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음. 대신에 과도하게 누렸던 권한은 앞으로는 없을 거야라고 했더니 스스로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치 검찰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검찰 정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사태 1년도 사실은 1년이 지금 좀 지났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때 한 15개인가 기소했었나요? 정경심. 정경심 그 교수 교수는 4번 기소됐어요. 아니 기소 내용이 그러니까. 기소 세 명, 건수가 네. 기소 기소 건수가. 사실이. 그러니까 예. 표창장을 9월 6일에 기소를 하고 표창장 공소장이 2장입니다. 예. 12월에 한 번 더 기소했어요. 예. 공소 내용 바꿔서. 그렇죠. 그리고, 그 청문회 직전 날에 한 번 기소하고 예. 그 뒤에 그리고 14개 혐의로 11월에 또 기소한 게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만 기억들 하시는데 12월 31일에 조국 전 장관 기소하면서 거기에 같이 기소돼 있는 혐의가 또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예. 따지면 한 20개? 예. 한 20개 됩니까? 혐의가? 예. 그 중에서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떤 거는 유죄가 나올 것 같고 어떤 거는 무죄가 나올 것 같고 어떤 재판을 쭉 보셨으니까 예. 어떤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부 리스크를 많이들 걱정하세요. 예. 많이들 걱정하시고 그것은 뭐 판결문 받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예. 더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재판 말미로 가면 갈수록 사실 표창장이 굉장히 크게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특히나 지난주에 검찰이 서중 조사를 하면서 표창장 위조 시연이라고 하면서 뭔가를 보여줬거든요. 그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 결과를 두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제야의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검찰이 뭐 30초면 가능하다라고서 수요를 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꼼수가 숨어져 있었고요. 노트북을 가지고 시연하는 모습을 신용을 했는데 노트북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빼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검찰이 시연을 하면서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컨트롤 V, 컨트롤 C뿐만이 아니고 컨트롤 Z, 컨트롤 X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정황이 보여요. 예. 근데 그래서- 그 단시간 안에 위조해낼 수 있다는 게 왜 그게 중요한 거죠?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타임라인이 있어요. 아들 상장을 스캔해서 완성본을 만들기까지 38분이 걸렸다고 했고요. 예. 특히나 아들 상장 스캔본의 하단에서 직인 부분을 오려낸 뒤로부터 완성본을 만들기까지 12분 만에 만든다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럼 이 12분 만에 음. 상장 양식 파일을 열어서 그 서식 셀을 다 편집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미지 지우는 작업도 해야 되고 예. 셀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양식으로 프린트를 해보니까 이것이 상단 로고와 일련 번호가 겹치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편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12분 만에 완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검찰의 시연 중에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동안 완성본, 출력본은 PDF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시연을 하면서 PDF 파일 변환 작업이 아예 없었고 한글 상태에서 출력을 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한글 파일 상태에서 출력을 했는데 그 출력본마저도 실제 표창장과 다릅니다. PDF 파일이 있어요. 예. 증거에. 예. 근데 그 PDF 상태로 출력을 하면 표창장이 안 만들어집니다. 왜? 일련 번호와 로고가 겹쳐요. 그렇겠죠. 예. 다시 말하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물에는 최종본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앞에 그 최종본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네. 네, 이 얘기는 최종본뿐만이 아니고 중간중간 이 파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컴퓨터에서 이 파일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 제3의 컴퓨터에서 제3의 프로그램으로 제3의 인물이 만든 파일 중에 일부가 어느 순간 이 컴퓨터로 옮겨왔을 것이다. 예.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고 실제로 이 사건 초기부터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2014년 4월에 이 PC를 포맷하고 백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이 파일이 옮겨온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 그거하고는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 이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기소 내용은 뭐가 있었죠? 그 중에서 뭐 유재수 감찰 무마도 있었던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은 2번 기소됐는데요. 예. 작년 연말 말일에 12개 혐의, 뭐 11개라고 볼 수도 있고 12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혐의가 있고 올 1월에 이제 직권남용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추가 기소됐던 거죠. 동부지검에서 수사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류에 해당하는
이제 작년 12월 31일에 기소했던 사건들은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입시 비리 관련된 혐의가 있어요. 대부분 아들에 관련된 겁니다. 예. 지금 다뤄지고 있는 정경심 교수 사건은 딸에 관한 거고 예.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는 대부분 아들에 관한 것이고요. 음. 그리고 사모펀드라고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모펀드 사건이 없어요. 조국 전 장관 사건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조국 펀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음.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가 없고 다만 이제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를 했다. 그것을 재산신고 누락했다. 그러니까 그거죠. 공직자윤리법 네. 위반한 거다. 뭐 네. 이런 혐의가 몇 개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부산대 노한준 교수한테 딸이 장학금 받은 걸 가지고 세 차례 받은 건 200만 원씩, 세 번 받은 거 600만 원 뇌물이다.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 조작, 증거 인멸, 위조 교사 혐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 이거는 다 뒤로 빼놓고 이건 다 뒤로 빼놓은 네, 거죠. 동부지검에서 수사했던 직권남용 혐의 그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200만 원을 받았었다고요? 도한교 원장한테? 노한중 교수한테 장학금 받은 것을 장학금 받은 거? 재학 중에 6번 장학금을 받아요. 예. 근데 200만 원씩. 근데 앞에 3번은 기소가 안 됐고 뒤에 3번은 기소가 됐는데 예. 왜? 요 사이에 민정수석이 임명됐거든요. 그 이후에 받은 거는 뇌물이다. 그 이후에 받은 거는 뇌물이다. 야, 근데 이런 거는 기소로 써놓고도 딸에게 장학금을 준 거를 뇌물로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그 기소장을 써놓고도 이거는 좀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예를 나중에 이거 공판에서 뭐라고 그거 하려나? 이제-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지 이걸? 이 사건을 똘똘 만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똘똘 말아서 그 방어하는 피고인의 그 노력이 분산되잖아요. 아, 네, 이거 뭐 대도하는 거 이것도 방어해야 되고 저것도 방어해야 되고 그럼 어쨌든 되는 사실과 안 되는 사실을 모두 엮어가지고 그냥 법원에 던져 놓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사실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기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을 때부터 기자들도 좀 웃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던져놓은 거를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네. 라고 좀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조국 일가 사건 중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유사한 게 조건 씨의 업무상 배임죄 중에 하나가 그 학교 재산에 운동학원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맞아요. 예. 네, 가압류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했다. 그렇죠. 그것도 뭐 그것도 사람들이 다 웃었다며요. 예. 변호사들이 이게 무슨 가압류는 당연히 어떻게 아무 조치를 사전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렇죠. 하란 말이야. 뭐 일행성이라고 해서 예. 어느 날 툭 법원에서 날라오는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그러면 이 가압류를 취소시키 해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학교에 손해가 없으니까 이미 이전에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고 이거 예. 추가의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그 뭐 학교 법인에 더 이상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 배임죄의 요건이 그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인데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요. 그렇죠. 가압류 있던 재산에 다시 한번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학교의 재산에 뭐 손해가 생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전혀 제가 안 되는 걸 그냥 법원에 던져 놓는 거죠. 이러면 그 기소한 검사가 뭔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인사 조치밖에 없는데 검찰에서 인사권자를 갈아치우려고 하니까. 아니 뭐- 거기다가 분명히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개만 맞아서 유죄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맞잖아. 법인들이었잖아. 근데 무죄가 나와도 그 자기 합리의 논리가 있어요. 법원와의 견해차. 아, 예, 정말 제대로 검찰 개혁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현주 변호사 그리고 빨간 아재 박효석 유튜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